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실효적으로 관리할 장치이자 공직사회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킬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직자는 법에 따른 10가지의 행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는 물론 형벌,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해서 공직자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 갈등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또 국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의 결과를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될 걸로 기대되는데요. 이해충돌 방지법의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을 초대했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이 벌써 이제 내일 모레죠? 19일부터 네, 시행에 들어갑니다. 예. 국민권익위에서 그동안의 법 시행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국회에 처음 제출한 게 2013년도거든요. 네. 작년에 법이 제정 공포됐으니까 8년 만에 법이 제정된 거고요. 그 후 현재까지 1년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 운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시행령, 대통령령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에는 각 기관에서 그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지침 표준안을 만들어서 또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오는 빈번하는 그 질의와 답변 내용을 담아서 법령 해석 내용 담아가지고 지난 4월에 업무 편람을 만들어가지고 또 전체 공공기관에 나눠줬고요. 또한 200만 공직자가 법 내용을 잘 몰라서 이제 법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저희가 여러 가지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통해서 찾아가는 이해충돌 방지법 강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청과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하고 올 4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네. 설명회도 마쳤고요. 그동안 한 1년간 법 시행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의 수건 사업 하나가 해결이 된 것이고 예. 앞으로 더 많이 바빠지시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핵심은 바로 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의 개념일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해충돌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또 법에는 어떤 식으로 담겨 있나요? 이해충돌은 이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이 돼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러한 상황을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러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10가지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직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의 신고, 제출 그런 의무 규정을 담고 있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제한 금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뭐 신고를 해야 되는 규정들로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그런 규정이 있고요. 공공기관 직무 관련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의 그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하는 그런 신고 제출 의무가 5가지가 있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의무는 가족 채용 제한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또한 이제 직무상 얻은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런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직자가 미리 사전에 신고하고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행위들 이것을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예. 명시를 했다. 예. 이런 것이군요. 자, 지금 이제 공직자의 준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상적인 법 조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또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10가지 행위 기준별로 다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몇 가지만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는 네. 예를 들면 이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본인의 가족이나
또 본인이 옛날에 근무했던 회사가 본인의 어떤 직무 상대방이 됐을 때는 이를 신고하고 그 직무에서 회피하라는 내용이고요. 그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최대 과태료 2천만 원까지 부과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의무 중에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시청 공무원이 도시계획 수립을 하면서 얻은 그 사전의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본인의 친인척에게 알려주고 친인척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수해가지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네. 그러면 그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그다음에 중하군요. 예, 네. 그 친인척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요.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이제 가족 채용 제한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이제 시장이나 군수가 시청이나 군청의 어떤 그 계약 직원을 채용하는데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서 자신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 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렇게 부과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예.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히 예, 예. 이해가 더 잘 되네요. 우리 국민들은 이 법이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법이다. 이 정도로 예, 예. 일단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정확한 적용 대상은 누굽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은 전체 한 15,000여 개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한 200만여 명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뭐 국회라든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그런 헌법기관은 물론이고요. 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그다음에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교육청, 그다음에 국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이런 것들이 다 15,000여 개 적용 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공직자들은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도 잘 공부를 좀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 공직자들 검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예, 예. 작년에는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같은 예, 예, 예.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면 예, 예. 이런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하고 이를 통한 그 재산 증식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물론 공직자들이라고 해서 뭐 부동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없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그런 그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다는 게 이제 제일 문제가 큰 거고요. 네. 이제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LH 문제와 같이 그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을 경우에 이런 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예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공직자로부터 그런 미공개 정보를 획득해서 얻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제3자까지 제3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상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익을 위해서 그런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만 했다고 해도 현재 법 규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그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부자를 무조건 싫어하는 것도 바람직한 문화는 아니죠. 그래서 공직자라고 해도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사유재산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돼 있느냐. 예, 예. 직무와 관련된 비밀 정보 같은 거를 활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예, 챙겼느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예, 예. 것이군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 법에서 지금 적용되는 기준이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사안별로 징계는 물론이고 과태료, 형벌까지 이제 처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너무 엄격하다 그런 지적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은 사후적으로 공직자들이 법 위반한 것들을 적발해서 처벌하려고 만든 법이라기보다는 네. 사전적으로 사전에 이해충돌 상황을 잘 관리해서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라는 그런 사전 예방적인 제도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런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전에
그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염원이 여기 담겨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국민들이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행위 규범으로 저희가 정리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아까 초반에 이제 도입 부분에서 앵커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런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공직자는 그 최소한의 그 규범을 지킴으로써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국민들은 그러한 공정한 직무 수행 결과를 또 이제 담보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청렴 선진국을 준비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언뜻 든 생각입니다만 간단한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제가 맞게 예를 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예. 여기가 이제 KTV도 정부가 운영하고 있기 예, 때문에 예. 공직사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리에 이제 출연료를 드리는 예, 예. 어떤 그 전문가를 모셔야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해서는 한삼석 국장이라는 분이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인데 예, 예. 알고 보니까 제 사촌 형님인 거예요. 예, 예. 이런 경우에 예. 제가 미리 예. 우리 기관에 예, 예. 이러이러한 분을 출연을 시키고자 하는데 예. 저의 사촌 형입니다라고 예, 예. 신고를 한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러면 검토를 해서 예, 예. 진짜로 최고의 전문가라면 사촌 형이라고 해도 출연이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렇게 가능합니다. 된다면 저는 매우 떳떳하게 예, 예. 출연자를 모실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예를 좀 제대로 예, 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공직자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보다 보면요, 예, 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해충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예, 예. 되고 늘상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합니다. 예. 이해충돌 방지법이 안착이 된다면 이런 논란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런 논란이 되는 문제는 이제 민간 부분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공직에 임용이 됐을 때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이해관계가 개입이 됐을 때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 염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법 규정에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 활동하다가 이게 공직자로 임용이 된 고위 공직자는 민간 그 임용되기 3년 전에 민간 부문에서 활동 내역을 다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출한 내용을 또 공개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에서. 네. 그래서 어떤 그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는지 여부를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또한 이제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에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자기가 근무했던 그 회사가 기관이 자기의 어떤 직무 상대방이 됐을 때 직무와 관련해서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고 그 직무에서 그 직무만 회피하는 겁니다. 뭐 다른 모든 직무를 다 정지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공정한 직무 수행을 이제 담보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이제 내일 모레 시행이 되는데 이제 새 정부의 어떤 고위 공직자나 전체 공직자가 다 이런 10가지 행위 기준을 다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좀 더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처음에 제정할 때 그렇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예, 예. 그런데 이제는 예. 청탁금지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를 매우 깨끗하게 만든 훌륭한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 모자라는 부분은 중간에 뭐 그 금액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조정을 했고요. 예. 이제 또 하나의 우리 사회를 획기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법이 바로 예. 이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예, 예. 시행이 내일 모레고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 법을 통해서 반부패의 또 하나의 축, 제도적 그렇습니다. 기반이 이제 양날개가 완성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예.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 기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게 2015년도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난 정부에서 공공재정 환수법이라든지 지금 저희 말씀 나누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제도적인 기반은 이제 어느 정도 다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반 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양한 그런 반부패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고요. 그 결과 지난해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그 국가 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62점. 네. 조사 대상 180개 국가 중에 32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근데 이제 32위라는 게
어떤 우리나라의 10위권의 어떤 경제 규모 또는 뭐 K-팝이나 무슨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제적인 위상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저희는 그런 보고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청렴도 20위권은 물론이고 10위권 어떤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만들어온 이런 그 제도적인 기반, 규범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공직자들이나 모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좀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의 주요한 정책 수단인 청렴도 평가라든지 또 부패 영향 평가, 또 청렴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예방해서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홍보겠죠. 널리 그렇습니다. 알려야 예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KTV도 열심히 홍보할 테니까 자주 좀 나와주셔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